안녕하세요. 내 영어 공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본 동영상은 세 편의 영상 중 두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 소개와 저의 현재 영어 실력,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그 노력들,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내가 즐길 수 없는 활동이었고, 그리고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노력에서 얼만큼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이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는 이런 인지된 문제를 바탕으로 이걸 개선하려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문제 정의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잘 정의가 되었다면 생각보다 해결법이 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첫 단추, 문제부터 정의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이 모든 방향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제가 원하는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봤을 때 저는 단순히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노력들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는지, 정량화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한번 내가 원하는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 실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이렇게 총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저는 이제 말하기와 듣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하기랑 듣기만 우선 초점을 맞추고, 말하기 같은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당연히 답답하긴 한데 뭔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 네 영어 실력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별로가 아니죠. 단 한 명도 없었고, 제가 일을 할 때에도 당연히 내가 원하는 100% 전달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과는 별개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적은 없어요. 내가 100을 말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100을 말하고 싶은데 이 100을 전부 다 말하지 않고 50, 30 정도만 말을 해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조금 더 고도화된 말하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영어로 한다든지, 설득의 말을 한다든지, 주장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하기는 정말 고도화된 그런 말하기 실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의 현재 말하기 실력은 그렇게 급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듣기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입니다. 해외에서 나가서 사신다고 했을 때 말하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은 옵셔널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이 안 된다면, 듣기가 안 된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듣기 같은 경우는 나의 안위가 결정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듣기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진 않아도 내가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이거는 나의 성과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듣기를 가장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이 듣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hearing과 listening,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를 하려면 우선은 들려야겠죠. 이게 바로 hearing입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쉬운 예로는 본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에 강좌를 수강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정말 못하는데 가끔씩 수학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모든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모국어로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이 히어링이고,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그 정보를 소화해내는 것이 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히어링이 안 되기도 하고 리스닝도 안 되기도 하지만, 히어링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상황이 굉장히 분명하고 이 해결하는 방법도 꽤 간단한 것 같아요. 즉, 이 히어링이 안 될 때는 어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학습을 하고 단어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뜻이 바로바로 모국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떠오르는 경지까지, 떠오를 정도까지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도움되는 영상으로는 제가 유튜브에 다빈치 센스라는 님이 올리신 영상이 있는데, 언어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뇌로 듣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몇 편 안 되는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동영상들이 굉장히 유용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영어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들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모르는 단어들, 부족한 단어들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제 히어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어링이 어느 정도 된다면 히어링을 넘어서 리스닝 실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스닝 같은 경우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에서 정보를 추출을 하고 나에게 요구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히어링이 안 되는 이유도 큽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들은 내용 중에 분명히 내가 모르는 단어도 없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무엇일까,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검색을 해보았지만, 워낙 이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그 문제가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문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도 다양할 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현상,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이런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니까 히어링이 되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건 왜일까? 라는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나는 그럼 모국어 실력은 어떤가? 내가 모국어,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나의 리스닝은 어떠했나? 라고 돌이켜 봤을 때 기억을 해보니 사실 저는 모국어 실력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제가 긍정학원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유튜브에 하루에 한 편씩 올리고 있는데 이 긍정학원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학원을 첫 번째 한 날 올린 동영상을 보면 제가 봐도 말을 너무너무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봐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한국어 실력이 좋았었는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듣기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일정 수준의 나이 혹은 어떤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한국어를 이해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뉴스를 봐도 어떤 말이 들리긴 하는데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여러 명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 도대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증상이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어링이 되는데 리스닝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일단 저의 타고난 언어 감각, 제가 언어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모국어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제가 익숙한 언어가 한 개도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저의 지능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모국어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을 하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냥 나는 어떤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언어를 담당하는 어떤 뇌 영역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내가 내린 진단이 정확히 뭐 어떤 기관에서 측정받은 결과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내린 결론이고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내가 현재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와 영어를 죄송합니다. 내가 현재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와 그렇지 않은 영어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점이 다른가? 두 가지 다 이 문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말하기와 듣기에서 내가 영어를 쓸 때 느끼는 부분과 한국어를 쓸 때 느끼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발견한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 영어도 결국에는 모국어처럼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잘 효과를 내지 못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지 과정을 설명을 했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지 도출한 것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